3번 가보세요. 이제 등기의 대상 보시고. 자, 책은 373 보세요. 자, 일단 한눈에 보기 한번 보시죠. 박스. 자, 이제 등기할 대상은 세 가지예요. 박스 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할 물건. 두 번째가 등기할 권리. 세 번째가 등기할 권리 변동. 세 개 잘라놓습니다. 보시고. 특징 말씀드리면 이 파트가요. 24회 이후로 한 번쯤 안 나왔어요. 근데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등기 당연히 이제 대상이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보시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볼게요.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요거 등기할 물건. 자,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그 두 가지. 이제 토지 건물이고. 자, 그럼 이제 토지는 문제 없죠. 이제 일필의 토지가 등기할 대상이에요. 토지 문제 없고. 그럼 건물이 문제죠. 자, 그럼 건물인데, 자, 또 올려보세요. 자, 건물은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자, 민법 시간에, 공법 시간에, 중개사법 시간에 엄청 나왔죠, 건물? 자, 건물 요건 뭐? 세 가지. 제일 먼저 정착이 돼야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을 요합니다. 이제 이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건물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첫 번째는 정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과 꼭 있어야죠. 그 다음 주벽 또는 기둥을 요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수업은 등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요거. 첫 번째 뭐고? 정착이 되고, 그 다음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을 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만 갖추면은 이제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어요. 요쯤 이따 다시 좀 더 볼 거예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건물인데요. 또 하나 이제 요거 와야죠. 자, 구분 건물. 다시 아까 했어요. 구분 건물은 뭐라고요? 아파트. 그럼 이제 아파트인데 보세요. 아파트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 101동 건물이 이렇게 있고, 자, 101동 101호와 102호가 이제 별개 건물이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아파트 101동인데 101호, 102호가 이제 우리 구분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분 건물 요건은 뭐가 있다? 네, 아파트 되려면, 구분 건물 되려면 이제 요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 돼요. 체크하세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자, 보세요. 자, 구조상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예요. 이제 101호, 102호가 이렇게 이제 벽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게 뭐다? 요게 구조상. 자, 또 이용상 나왔죠? 요건 뭔가면요. 101호, 102호가 출구가 따로 있어야죠. 이렇게 출구가 따로 있어야 한다. 요게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고. 자, 또 하나. 요 가운데 점 찍었죠? 요 점은요. 또는이에요, 미시예요? 가운데 딱 찍어놨잖아요. 미시예요, 미. 뭔가면 이제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구조상 독립도 돼야 되고, 또 하나 뭐 이용상 독립이 또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는 쓰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구분 건물은 첫 번째 어떤 요건을 요한다?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여기 구분 소유 의사라는데 요게 뭔가면요. 요거 구분 건물 등기까지도 해야 돼요. 등기까지 요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용어를 좀 빼놨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구분 건물은 자, 기억하세요. 자, 요건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뭐가 있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뭐 구분 소유 의사. 다른 말로 이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옛날에 이제 답으로 이제 열심히 뜨던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준다고. 자, 이제 또 하나 책 좀 보실래요? 여기 자, 373. 그 끝에 보세요. 3번에 구분 건물 돼 있죠. 찾았어요? 거기 이제 줄 좀 거보세요. 자, 기업은 전유 부분 돼 있죠. 전유 부분이 여기에요.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여기를 뭐라 부른다? 여기가 전유 부분. 이제 아파트는요. 전유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있어요. 공용 부분도 있어요. 책까지 밑에 공용 부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상 공용 부분과 또 하나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구조상. 그거는 이제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에 이제 구조상 공용부는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게 이제 구조상 공용부분이에요. 그거 옆에 있어요.
그만 쓰시고 내가 그래서 그만 좀 쓰라 그랬어. 옆에 참고에 있죠. 참고에. 2번에 있죠. 참고에 이제 구조상 구문부터 설명해놨고, 두 번째 또 있어요. 이제 자, 규약상 구문이 있습니다. 규약 나왔죠. 규약은 뭔가 하면 약속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 만든 고용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 규약상 고용 부분 대표 뭐 있을까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또 이제 노인정,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규약상 고용 부분입니다. 이제 명칭차까지 해야 돼. 다시 아파트에서 이제 기억하세요. 101호, 201호, 301호 뭐라 부른다? 이건 전유 부분. 그 이제 아파트에는 공용 부분이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조상 고용 부분. 그럼 이제 구조상 고용 부분은 얘가 뭐가 있다? 아파트에 있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이제 규약상 고용 부분은 뭐가 있다? 이제 관리사무소나 노인장. 그럼 이제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집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럴 수 있죠. 여기가 관리사무소야. 들어가서 쉬어도 돼야 안 돼요? 돼. 자, 여기 관리사무소는 내 지분이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 딱 들어가면 관리소장이 딱 그러고 어딜 들어오세요? 딱 그럴 거예요. 그럼 딱 얘기를 하세요. 나의 지분 행사로 왔다. 쉬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여기 그래서 명칭 좀 잘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자, 그 위에 거기 위에요.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 일물일권주 원칙과 예외. 그 박스 있죠. 그 박스 보셨어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그 박스 별표 3개. 이걸 흔히 이제 이렇게 불러요. 자, 일물 일권주의 원칙과 예외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표는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표예요. 그래서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돼.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거 하세요. 용익물권. 다시.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또는요, 용익권으로 되고. 이제 용익물권이고. 뒤에는 처분행위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처분행위는 뭐가 있죠? 그게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표죠. 처분행위예요. 또 이제 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왔죠. 그럼 내 건물에 뭐 해놨어요? 저당권. 나중에 내가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 소유권 넘어가죠. 그래서 얘도 처분행위예요. 오늘 두 개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 소유권 연가 정가 설정 딱 보시고, 요 표를 이제 보세요. 자, 위에는 부동산의 일부예요. 밑에는 권리의 일부. 이거 다른 말로 지분이에요. 지분. 자, 그럼 이제 A, B의 공동소유 들어봤어요? A, B의 공동소유. 그게 지분 나오죠, 이제. 자, 이제 들어보세요. 첫 번째요. 그러면 자,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 용익이란 말은 사용 수익이죠. 그럼 내가요, 타인 토지를 언제나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아니죠. 일부만 써도 되죠? 그래서 허용해줘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또 보세요. 자,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갑의 토지예요. 갑이 이런 데 딱 가요. 가더니 이렇게 하죠. 내 토지 절반 사라 이렇게 합니다. 내 토지 절반 사라.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만약에 자, 이제 갑이요. 토지를 팔고 싶어요. 절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거 나야 되고. 자, 또 보세요. 저당권 나왔죠? 자, 내 토지가 이제 5억짜리예요. 내 을한테서 1억 빌려왔어요. 그럼 보세요. 토지는 5억짜리고 1억 빌렸죠? 그러면 토지를 다 담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딱 가. 내 토지에 3분의 1에만 저당권 들어와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고 여세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X. 이제 요런 게 이제 즐겨 떠요. 자, 첫 번째고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자, 권리 일부가 다른 말로 지분입니다 그랬죠? 자, 이제 앞으로 얘기하세요. 자, 토지가요.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A 지분 2분의 1, B 지분 2분의 1. 자, 그럼 이제 A, B가 토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반을 잘라서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자, 앞으로 여기까지 이제. 자,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지분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지분은 뭔가요? 점이에요, 점.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A의 지분이 2분의 1이죠. 그럼 토지를 잘라. 그래서 A의 점이 절반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지분이라는 게 점이에요, 점. A의 지분. B의 지분이 또 절반이죠? 그럼 B의 지분은 빨간 점. 이게 공동소유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지분 나오면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지분은 뭐다? 점이다. 두 번째는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지분은 점이니까 이 점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분 개념 정의를 딱 아셔야 돼. 다시, 지분은 뭐다? 점이다. 두 번째,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보세요. 이제 A가 B랑 싸웠어요. 나 너랑 공유 안 할래. A가 지분 팔아버려요, C한테. 돼요, 안 돼요? 이건 돼요. 처분은 돼. 그래서 이제 권리일부 지분의 처분행위는 된다. 그래서 이제 요 표가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포인트예요. 이제 보시면 돼. 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 X라고 돼 있죠? X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등기한이 보세요. 등기한이. 자, 갑이 신청을 딱 했죠, 등기를. 그럼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이상 없으면 등기했죠. 자, 심사해 보니까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 후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그게 뭐다? 각하. 이게 각하 사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표가 이제 등기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한 번 더 확인.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있고, 그럼 부동산 일부의 처분행위는 여기는 X. 그럼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되고, 지분은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는 없고, 지분의 처분행위는 된다. 이 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는 좀 봐놓으세요. 몇 번.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칠판 한 번 더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설명을 쭉 들었어요. 여기서 다시 이제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다고요? 토지와 건물. 토지 건물인데. 자, 이렇게 하세요. 토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일필 토지고. 그럼 건물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세요. 자, 건물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외관이 뭐가 있어요? 지붕과, 정착이 되고, 그럼 이제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에요. 요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리고 요 책에 없는 표예요. 자, 나중에 기본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등기 예규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칠판을 딱 보시고, 이제 외우지는 마시고. 자, 우리 책엔 이제 저 뺐어요. 이번 달에는. 자,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하천은 등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천은 왜 등기할까요? 하천도 토지 일부예요. 하천도 등기해줘요. 이렇게 이제 하천이고. 그럼 또 보세요. 도로는 왜 등기할까요? 도로도 토지잖아요. 토지가 등기해줘야죠. 자, 그 다음 방조제. 아산만 방조제, 삽교천 방조제. 그 방조제는 토지예요, 바다예요? 토지예요. 그럼 등기하는 거 이렇게. 그럼 또, 자, 유류주장 탱크. 자, 여기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유소 가면요, 그 뒤뜰에 큰 기름 탱크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자, 주유소 뒤에 있는 기름 탱크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토지정 정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지붕 있어요, 없어요? 자, 지붕은 꼭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거 지붕 아니에요? 지붕이잖아요. 자, 벽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되죠? 이렇게 따져보는 거라고. 등기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요 사이로는 뭔가 하면요, 사이로는 이제 목장에 있는 건초 보관하는 창고예요. 자, 목장에서 건초 보관하는 창고. 자, 보세요. 건물 외관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여기 비각. 요 비각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비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면 강화문 좀 갔다 오세요.
강화문 가면 교우문고 있죠. 그 앞에 사거리 있죠. 올라오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자, 비석인데요. 기단이 이렇게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글씨가 이제 바람이 비에 깎일 수 있잖아요. 비석에다 집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이게 비각이에요. 봤어요? 그 교우문고 바로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봤더니 보세요. 그럼요. 요거 정착이 됐어 안 됐어요? 됐죠? 지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둥도 있죠.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보세요. 저기 쭉 내려오면 그거 있죠. 종각. 종각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각도 정착돼 있죠. 그리고 지붕도 있고 기둥 있고 등기할 수 있어요. 이제 맨날 할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돼.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그다음 보세요. 자,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자, 보세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이제 온실이에요. 자, 그럼 저거 보세요. 정착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지붕 있다 없다? 있다. 벽도 있다.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서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는 뭐 건물의 외관 이렇게 따져보시라고. 자, 또 이제 그다음 뭐 구분 건물 와 있고요. 뭐 전유 부분도 있고 규약상 구용도 있고 아파트. 자,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조족조 점이에요. 가운데 점. 그다음에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에요.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샀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딱 사가지고 이제 창문 딱 뚫고 출입구 만들고 산에다가 턱 얹어놨어요. 우리 집 이렇게 하면요. 이거 등기돼야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아직은 안 돼. 보세요. 지붕 있고 벽이 있죠. 뭐가 안 됐어요? 정착이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제 앞에 조족조 점이죠. 이게 조족조 밑이에요. 조족조란 말이 뭔가 하면 여기 밑에 집안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공사한 컨테이너 구조는 등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저게 우리 시험 과거 17회 기출문제예요. 자, 근데 문제가 가운데 점이에요. 또는 쓰면 돼야 안 돼요? 또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조족조 고 컨테이너 구조일 때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보세요. 자,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의 건축물 가운데 아무 말이 없죠. 요거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 엔드예요. 엔드. 경량 철골조고 경량 패널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 또 이제 보세요. 자, 개방형 축사.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축사를 지을 거예요. 자, 축사를 짓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지붕을 딱 만들고 여기를 벽으로 딱 막아버리면 통풍이 돼야 안 돼요? 통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만 쭉 세워놨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어요. 외관 있잖아. 이렇게 이제. 요건 시험 나왔어요. 22회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지문들을 제가 이제 외우라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따져보시라는 소리예요. 이제. 그래서 자꾸 따져서 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을 그렇게 해요. 이 등기법은 법률 과목은요. 잘 따지는 분들이 잘해요. 왜 잘할까요? 이 법이 워낙 경우가 많잖아요. 자꾸 따져보셔야 돼. 이제. 외관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셨고 이제 이쪽은 안 되는 거.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공유 수면하의 토지. 자, 공유 수면이 뭐죠? 바다. 바다는 왜 등기 안 해요? 바다니까. 토지가 아니잖아. 등기 안 하지. 그럼 또 이제 자, 보세요. 교량이나 터널. 자, 다리 있죠? 왜 다리나 터널 왜 등기 안 해요? 건물이? 건물이 아니잖아. 단순한 그냥 구조물에 불과하죠. 이렇게 이제. 그럼 또, 자, 보세요. 가건물 또는 이제 여기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자, 보세요. 모델하우스. 자, 모델하우스 왜 등기 안 할까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보존 기간이 있죠. 기간 지나면 철거해야 돼요. 정착이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재밌는 사건 하나 겪었는데, 자, 어떤 동네 갔더니요. 그 동네에 제일 뜨는 동네예요. 핫플레이스예요. 이렇게 이거 버스 정류장이에요. 여기가 유동사 가장 이제 번화가예요. 그 지역에서. 이거 공터예요. 공터고요.
잡초가 막 자라 있어요. 한 1m쯤 막 자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가장 뜨는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요. 그리고 뜨는 동네에서 가장 핫한 동네예요. 그 지역이에요. 근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인데 여기가 공터예요. 이거 왜 공터로 놀릴까요? 여기가요. 모델하우스 분양 자리래요. 1년 임대료 5억. 그러니까 그냥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지을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잡초 다 베고 모델하우스 지었다가 이제 기한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서 가요. 그럼 또 공터예요. 그러다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또 누가 또 하면 또 빌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여기 1년 임대료가 5억이래요. 그럼 보세요. 굳이 건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관리 왜 해요? 건물 지어서. 그냥 공터만 냅둬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가봤는데 맨날 공터예요, 거기가. 근데 진짜 가장 뜨는 동네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건물 못 짓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건물 지을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또 보세요. 그 다음. 자, 방조제 부대시설, 배수관문, 양수기. 자, 그럼 댐 가문은 댐 수문이 있죠. 그게 배수관문이에요. 그럼 댐 수문 왜 등기 안 해요? 건물이 아니잖아. 그거 등기 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뭐 구조상 고용부분돼 있고 됐고. 그다음 이제 옥외 풀장, 양어장, 치어장. 요거는 왜 등기 안 할까요? 지붕이 없어요. 요거요. 7년 전에 법무사 시험 나왔어요. 법무사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붕 없는 양어장. 다음 몇 번? 후고요. 지붕 없는 양어장. 근데요. 자, 그 문제는요. 출제위원이요. 최선을 다한 문제예요. 왠가하면 그냥 시험에 양어장을 딱 냈어요. 근데 문제가요. 양어장에 지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잘 없잖아요. 이의제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낸 거야. 지붕 없는 양어장 이렇게. 정답을 그냥 알려줘버린 꼴이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경량 철골조, 쉼표죠 또는 이죠. 또 이제 조립식 패널 구조니까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이제 자 우리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이렇게 정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고. 그럼 이제 건물은 자 여세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럼 안 되고 건물은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입니다. 그거 따져보시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과거에 자주 이제 시험 나오던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 장 가세요. 책에서.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등기할 권리고 요거 그냥 제목만 뽑아놨어요. 자, 이제 등기할 권리는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까 했던 거 이제 민법 186조 이렇게 해서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할 권리는 뭐예요? 지금 했잖아. 한 번 더 해줄게. 자, 보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할 권리는 뭐?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그랬잖아요. 그래, 물권이야, 물권. 그래, 등기할 권리는 물권이에요. 그래도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고기 한번 들으시고. 자, 이제 문제. 자, 물권의 정의가 뭐예요?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 그러면 채권은 뭐예요? 채에 대한 권리? 그거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뭔가 하면 갑과 을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계약이 채권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야죠. 그럼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을 넘겨야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채권은 이제 뭔가 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물건은 이렇게 해서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자, 근데 이제 좀 더 길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물건은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 절대권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권리가요. 절대권이 있고 상대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권리를 널리 알려줘야 돼요.
절대권 알려줘야지. 그래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등기하고 채권은 이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물건과 채권. 그래서 여기 기억하세요. 자, 등기할 권리는 원칙은 뭐다? 물건. 좋고 이거 세 개 박스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박스 보시면 첫 번째 칸에는 부동산 물건 쓰여 있죠. 가로치고 하나 적어놨어요.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됐고 옆에 권리 나와 있죠. 소유권 나오고 그럼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저당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물건. 그럼 채권은요 원칙은 등기 안 해요. 근데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까 나왔죠. 자,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뜻? 권리의 주장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권이나 판매권은 등기하면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자르세요. 물건과 채권이고. 자, 오늘 한 문장 좀 들어보세요.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요 권리는 게 읽으시면 돼요. 되고. 자, 그럼 집 하나 보세요. 자, 이번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이번에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흔히 많이 들어봤죠, 사건. 자, 보세요. 첫 번째요.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자, 을은 언제부터 전세권자? 잠시 보류. 자, 두 번째. A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는 언제부터 임차인?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돼요. 자, 보세요. 이유. 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여기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요거는 물건, 채권.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해야 전세권자예요. 자, 그런데 A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임차권은 물건, 채권. 그럼 얘는 언제부터 임차인? 아니에요. 계약만 하면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는 임차권은 원래 등기 안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임대인이 동의해서 임차인 앞으로 임차권 등기하면 요 B는요. 제3자에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여기가 대항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채권은 대항 요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흔히 사회에서 보세요. 사회에서요.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전세권자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임차인이야, 임차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문제가요. 현재 쓴 문제원 검은 사회용어와 법령어가 좀 달라요. 앞으로는 이제 자꾸 이제 법령어 쓰셔야 돼.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 계약하고 뭐까지 해야 한다? 등기까지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전세권자예요. 그럼 사회에서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안 한 사람은 뭐다? 그냥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하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근데 그리고 이제 요게 문제인 거면 현재 사회에서 워낙 막 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법령어 쓰셔야 돼. 앞으로 이제 민법 시간에 그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까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렇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요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물건과 채권인데 이렇게 하세요. 물건은 효력 발생 요건. 자,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해야 이제 물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은 계약만 하면 채권자예요. 채권은 이제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항이란 말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일단 물건, 채권, 이제 분류는 제가 뺐어요. 일부러. 이제 좀 나중에 좀 보시고. 그럼 세 번째 이제 요거 왔어요. 세 번째는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 자, 변동인데 책장 한번 보세요. 이제 권리 변동에서 흔히 이렇게 용어를 좀 잘라요. 칠판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첫 번째요. 자, 똑같은 권리 변동인데 잘랐어요. 한 개는 실체법상, 한 개는 절차법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자, 등기는 절차법이죠. 자, 근데 등기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이 있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등기에서 실체법 그러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거예요. 민법. 요 이제 민법에 관련되는 권리 변동입니다. 그럼 이제 절차법이 나왔습니다. 자, 절차법은 무슨 법? 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책 좀 보세요. 책 보시면 자, 374 3번에 등기할 권리 변동하이죠.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양가로 1번, 2번을 묶어주세요. 3번에서 자 374 3번에 양가로 1번, 2번 묶어놓고 앞에 쓰세요. 거기가 실체법상 권리 변동이에요. 실체법상 권리 변동. 옆에 가서 옆에 페이지 3번에 절차법상 등기 나왔죠? 거기 절차법 거기가 이제 거기요. 부등법상이에요. 여기 절차법 여기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등기에서 실체법이 나왔다. 무슨 법? 요 민법. 절차법이 나오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제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자, 이제 실체법 여기가 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자,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첫 번째 집한 보세요. 그 책에 있으니까. 자, 여기가 자, 법률행위로 인한 그요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래요. 여기가 이제 민법 186조예요. 오늘 여러 번 나왔죠. 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여기를 이제 그렇게 불러. 효력 발생 요건. 그 책에 있어요. 3번에 1번. 여기 법률행위 체크하고요. 옆에 부동산 물권 변동 가로치고 뭐다? 효력 발생 요건 체크하죠.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효력 발생 요건. 여기가 이제 민법 186조.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그럼 쉽게 그렇게 하세요. 계약. 우리는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까지 해라? 등기까지 그 말이고. 그럼 이제 이거가 구분되는 게 187조예요. 187조는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규정. 자, 책 보세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그럼 부동산 물권의 취득입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저기 186조는 물권 변동 그랬죠? 네, 187조는 물권 취득이에요. 취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조항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조항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근데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이거예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죠.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얘는요. 정확하게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그렇죠? 자, 갑이 사망을 하면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을은요. 언제는 등기해야 돼요? 그거를 처분할 때 그때는 갑에서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넘겨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일단 이거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 옆에 가서 요거 먼저 볼게요. 절차법상.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절차법 그러면 무슨 법? 이제 부동산 등기법. 옆에 페이지 박스 보세요. 375. 거기 이제 박스 이제 여섯 칸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할게요. 절차법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옆에 박스 보세요. 첫 번째 칸, 자, 보존하이죠? 그 보존해서 체크하세요.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 체크하고요. 자, 375.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 체크하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줄,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그리고 이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 보존이란 말은 이제 이 뜻이에요. 이제 보존은, 자, 미등기, 내가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 건물을 내가 소유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등기. 그게 무슨 등기?
그게 보존 등기예요. 이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전세권 보존 이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보존 등기는 뭐만? 소유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속에 있어요. 소유권의 한정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보존은 그렇게 하세요.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한 등기다. 안 되고. 그럼 설정 볼게요. 설정은 뭔가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으로 처음 만드는 거 그게 설정이에요. 포인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거기 이제 세 번째 칸에 있죠. 읽으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으로서 처음 만드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설정. 주로 이제 우리 흔히 뭐 제한 물건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거. 이게 이제 설정 등기할 대상입니다. 포인트는 거기에요. 소유권 이외 권리 체크하고. 그다음 이전. 자, 이전은 그 체크하세요. 이전은 자 이렇게 볼래요. 권리 주체의 변경 그래요. 줄 그어놓으세요 여기. 중간에 있죠. 이전.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 자, 요거예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로. 그래서 이전 등인데 이전은 이제 그렇게 불러요. 권리 주체의 변경. 이렇게 이제 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이고. 자, 그다음 이제 변경 왔습니다. 자, 변경은 우리 그렇게 할게요. 일단 변경 먼저. 변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나왔죠. 이렇게 했어요. 두 개는 자,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한다. 똑같았어요. 근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변경 등기했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요 3조의 변경에는요. 이 변경은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책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변경. 가로 속에 협의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요. 절차법상 권리 변동. 여기는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변경에는 모두 포함된다. 경정 등기도 포함되어 있다. 경정도. 그럼 소멸. 소멸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나왔죠. 그 두 개를 묶어놓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자, 우리요. 말소 등기는 언제 했죠?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그럼 이제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하면 그 등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 말소 등기 했잖아요. 말소 등기고. 그 다음 자, 멸실 등기는 언제 했어요?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요 소멸은요. 우리 흔히 하던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가로 속에 줄 그시면 돼요. 소멸은 자, 세 번째 줄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돼 있고 또 하나 처분 제한인데 처분 제한은 그 줄만 그세요. 자, 처분 제한은 자, 그 끝에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분을 금지하는 거예요? 제한을 제한. 밑에 이제 밑에 종류 체크하세요. 종류가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처분 제한. 자, 종류가 뭐가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요한 거는 기억하세요. 요거는 처분 금지 등기 아니에요. 처분 제한 등입니다. 기억하세요. 제한 등기.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자, 법률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6가지니까 보세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요거 이렇게 외우세요. 앞으로 이제 자, 절차법상, 부등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6가지예요.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하세요. 일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요 6가지가 나중에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앞글자 보시면 된다고.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요게 이제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입니다. 자, 다시 6가지 뭐 있다? 묶어놓고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일단 이제 구분하세요. 다시요. 자, 우리 앞으로 등기에서 자, 실체법이 나왔다. 실체법은 무슨 법? 민법이고, 민법은 잘랐어요. 두 개. 186, 양자 비교. 근데 이제 요 파트는 이제 보세요.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열심히 하실 거니까 제가 좀 간단히 뺐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법상이가 일단 제껴놨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절차법. 여기가 6가지예요. 뭐 있다? 묶어서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서 자 186 원칙이죠. 요거 좀 잠깐 보고 가야 돼. 187조. 잠깐 볼게요. 자, 그 다음 가시면 자, 우리 책에 거기 있습니다. 374. 374 밑에 박스 있죠. 그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상속. 네, 상속은 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하세요. 상속에서 이제 권리의 취득 시기는 언제? 사망시. 줄 그세요, 여기. 자, 동그라미 2번.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걸 다른 말로 크게 불러요. 상속 개시일, 이렇게. 자, 사건 보세요. 자, 사건이 이렇게 이제 흔히 되겠죠. 자, 이제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 을이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을은 자, 이제 상속을 딱 받겠죠? 자, 그러면 을은 자,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러면 자, 을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소유자? 자, 누가?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이게 좀 보세요. 상속은요, 사람이 둘이 나와요. 피상속인, 상속인. 자, 한번 보세요. 갑과 을 중에 피상속인이 누굴까요? 갑. 상속인은? 을. 이게 지금은 구분이 돼요. 공부 안 하면 구분이 되는데, 이거 구분 많이 하잖아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피라는 말이요, 뭐를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피상속인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게 얘기해요. 상속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이제 피상속인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피 흘리고 죽은 사람. 그게 누구? 그게 누구다? 이게 갑이야. 상속인이 누구? 을. 이렇게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수업을 해보면요, 초반에 다 구분하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헷갈려요. 피상속인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피상속인이 누구? 피 흘리고 죽은 사람. 피상속인. 상속인이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을은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걸 상속 개시일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공용징수. 자, 보세요. 자, 공용징수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요게 공용징수. 거꾸로 읽었더니 수직용공. 뭐다? 수용. 자, 이거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이제. 그 정확하게. 그럼 이제 수용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그 이제 자, 줄 그세요. 수용한 날. 그럼 그렇게 해요. 수용 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요 문장도 최근에 답을 한번 떴었어요. 수용 보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요거 하세요. 판결. 자, 판결은 여기까지. 오늘은 그냥 세부상 보지 말고요. 판결은 판결 종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명칭만 보세요. 이거 세부상에서 수업했더니 별로 이렇게 좀 그렇다. 아직은 좀 그래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판결은 자, 종류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이행 판결, 두 번째가 형성 판결, 세 번째는 확인 판결.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판결은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경매. 그래서 경매는 또 요즘 또 잘 아시더라고요. 자, 경매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글로 바뀌었어요. 지금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이렇게 체크하세요. 경매는 언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 이제 기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87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소, 공영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면 그럼 얘들은 이제 포인트예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 말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어요. 자, 기타는 한번 들어놓으세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자, 신축 건물, 공유수면 매립. 자, 보세요. 자, 건물을 처음 지었다.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다. 그럼 소유자는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이게 흔히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원시 취득.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됐고. 2번은 빼시고 일단 필요 없고, 다음에 이제 3, 4, 5번 3개. 그 책에 좀 묶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기타 법률 중에서 2번, 3번, 4번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3번은 요거 하세요. 존속기간 만료. 용익물권 소멸한다. 자, 보세요. 자, 사건. 자, 이제 갑이 소유자고요. 자, 갑의 건물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은 소유자. 그럼 이제 요 갑의 건물에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 그럼 이제 봐요.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죠. 등기해놨어요. 시간쭉 흘러서 기간 만료했어요. 지금 기간 만료하면, 자,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주고? 전세금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받고 을 이사 갔다. 이사 가면요, 보세요. 을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예요? 안 해도 무효예요? 요게 안 해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기간 만료했죠. 원인이 소멸했어요. 원인 소멸하면요,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속기간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고. 자, 또 이제 보세요. 그 다음 피담보채권 소멸 나왔고요. 요거 하세요. 저당권. 자, 뭔가 보세요. 자, 갑은 소유자. 자, 병은 저당권자예요. 다시 갑은 소유자, 병은 저당권자.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써요. 시간 쭉 흘러서 이제, 자, 갑이 을에게 변제했어요. 변제를 딱 하면 이제 병의 저당권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자, 변제했죠. 원인 소멸했죠. 그럼 등기는 당연 무효 그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 이렇게 이제.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 무효입니다. 또 그리고 또, 자, 5번은 부동산이 멸실했어요. 자, 부동산 멸실 무슨 말이에요? 갑의 건물이죠? 어떻게 됐어요?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 요거는요, 건물의 소유권은 요거는 멸실 등기를 해야 무효가 돼요? 안 해도 무효예요? 안 해도 무효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멸실하면 물건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이런 지문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즐겨볼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87조.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하세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서 이제 권리의 그 취득 시기를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언제인지. 또 나온 거면, 어차피 여기는요, 현재 최근 스타일이요, 등기법은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글로 나오지. 민법 시험에 주로 이제. 그래서 민법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셨고, 이렇게 해서 다시요. 이제 등기할, 자, 앞으로 가보세요. 자, 373. 여기 한눈에 보기 있죠? 이렇게 하세요. 이제 뼈들 딱 줄여봐야지. 자, 등기할 대상 세 가지 있죠? 뭐 있다?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변동 세 개가 있다. 딱 잘라보시고. 또 이제 가장 우리 시험 나오는 건 거기에요. 등기할 물건 파트예요. 그럼 다시 이제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다? 토지 및 건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뭐다?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건물의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그럼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읽어보시고, 자, 이제 보세요. 네. 오늘 수업을 쭉 훑어보면요, 민법이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은요,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민법책을 좀 보세요. 어딘가 하면 민법책에서 물권법 총론이 있죠. 거기 읽어보세요. 민법책에서 물권법 총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랑 겹쳐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막 부리고 있죠. 자,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